너무 웃긴 건 이분이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심씨가. 심씨가? 네. 기사를 쓰고 가해자 나서 심씨가.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다. 요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파트 밖에 있는 길에 담배꽁초도 맨날 주우러 다니셨던 거예요. 뭐 갑질이라고들 쓰는데 나는 집 주인이 아니다. 근데 왜 갑질이라는 말을 붙이냐는 식으로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방송 그래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네. 형 기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 인간들 온에어 켰더니 왜 이러나. 자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하지만 자기소개를 지날 수 없겠죠? 그렇죠. 자기소개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의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쉬고 있는 아유 쉬다뇨. 놀고 있는 아니요. 네 옥기자. 목소리 미니 얼굴은 더미는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아파서 그러니까요. 녹화를 제낀 시원하게 제낀 정연욱 기자가 지금 이제 또 지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들어올 테니까 들어오면 또 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이 알고 보면 더 빡치는 알빡기 요거 이번에는 먼저 일부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로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늘 텐션이 좋은데. 좋아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이 대들기에 작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4차 언론혁명을 1cm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꼭이요. 그렇습니다. 1cm가 100만 명이 모이면 몇 cm야? 몇 미터야? 100만 센티. 그럼 몇 킬로야? 넘어가시죠. 네. 엄청 당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문과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무도 너 전공이 뭐니? 저 침방과 그러니까 다 문과야. 대리기에 꼭 나중에 이과 한 명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 뉴스 리포트만 보도 빡이 치는데 자세히 또 얘기를 듣고 오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입니다. 자, 저 보면은 여러분 지금 기사를 많이 보셨죠?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어제 청와대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하루 만에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만 해도 뭐 한 10만 명, 12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 거의 뭐 19만 명 정도 20만 명 넘었어? 방금 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20만 명 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쉽게 말해서 다 아시겠지만 설명드리자면 이제 아파트 주민 한 명의 갑질과 폭행 등으로 인해서 경비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의 이정은 기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요. 네. 자기소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대충 합니다. 별명. 나는 누구다? 사회부에서 사건팀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 46기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이템 취재를 하신 지 지금 며칠 딱 됐죠, 지금? 지금이 딱 4일째요. 3일째. 3일째. 네. 3일째인데 지금 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처음에는 못했죠. 원래는 사실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제보를 먼저 받았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취재를 됐어요? 하고 있었는데 무슨 제보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경비원분이 이제 본인이 이런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 다 받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전화 제보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네, 회사로 전화 제보를 하셨고 그걸 제가 이제 보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본인이 아니었고 형님 분이었어요.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아. 그 형님 분이 동생인 척해서 제보를 하셨던 거죠. 근데 나중에 새벽에 이 동생분이 이렇게 되시고 이 형님분이 사실은 그게 나였고 내가 형이고 내가 제보를 했는데 우리 동생이 오늘 죽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사건 자체는 사실 그냥 우리 일상에 늘 있는 일. 그냥 네. 이중 주차를 밀고 뭐 그런 그쵸. 거. 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밉니다. 멀리서 입주민이 다가오더니 경비원을 밀치고 삿대질합니다. 그만둬라. 너 경비 주제에 너 무슨 주제에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무슨 주제에 왜 내 말은 안 듣느냐. 거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개요가 보면 경비원분이 최 씨, 네. 최 씨 경비원분께서 이중 주차된 심 씨의 차를 밀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덕후의 무명의 덕후님이 이중 주차하는 사람들 좀 뻔뻔하다. 자기가 이중 주차해서 연락을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1시간이 걸리냐, 30분 걸리냐. 경비 아저씨가 그 다른 차가 못 나가니까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애쓰신 것 같은데 왜 경비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보면 전 처음에 이중 주차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됐다고 해서 뭐 경비원분이 밀다가 되게 차가 빽빽한 곳이어서 무슨 뭐 다른 차를 긁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 뭐 그렇죠. 오해 뭔가 갈등이 있을 만한. 봤는데 완전 횡한돼서 밀리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화낼 일인가부터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저도 설명을 이분한테 못 들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주민분들 얘기를 이제 가서 들어보면 이 이중주차 때문에 이분이랑 조금 트러블이 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꽤. 그 이전에도. 예. 그러니까 이 가해자 예, 심씨. 심씨. 이 사람이 입주민 심씨. 상습적으로 이중주차로 말썽이 네.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상습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여러 번, 여러 차례 예를 들어 뭐 N으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가야 된다면 그걸 안 하고 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나오라고 했는데 실제 뭐 늦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주민분들이 별로 좀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을 잘 배려를 안 하는 타입이시구나. 네. 저도 오늘 이중 주차를 하고 왔거든요. 네. N으로 해놓고 중립으로 왔습니다. 하고. N으로 하고. 당연히 N으로 그건 그럼요. 당연한 거 그건 아닐까? 저는 근데 그쵸. 안 되는 차도 있잖아요. 저 그래갖고 금방 내려온다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쵸, 중립 맞아요. 기어가 안 돼요. 유유 금방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써놓고 되는데 오거든요. 네가 모르는 거 아니야? 안 돼. 진짜 안 해. 네. 안 되는 차도 있죠. 완전 차도 있구나. 자, 그런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면 이렇게 밀고 계시고 근데 와서 사람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멱살잡이.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냥 화를 내진 않아. 뭐라고 하면서 화를 자기 낸다고. 딴에는 뭔가 그러니까 화를 낸 그 포인트가 뭐예요, 이 사람은? 경비원 최 씨한테 화가 난 포인트가 뭐예요? 그냥 그 주민분들이 사실은 뭐 무슨 일지 같은 걸 적어주셨어요. 사건 일지를. 네. 적어서 주셨어요. 네, 그거는 그 경비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민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요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정리한 거에 따르면 함부로 왜 내 차를 미느냐. 그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함부로 밀지 그럼 이중주차 네. 말았어요. 미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본인도 그쵸. 보니까 전제로 된 중립으로 건데. 중립으로 그런 거죠. 네. 해놨잖아. 밀라고. 주차는 했지만 이중 주차는 했지만 내 차는 밀지 마 이런 거. 하지만 난 중립을 해놓을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상하죠. 함부로 밀지 말고 뭐 무릎 꿇고 밀어야 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인사를 하고 밀어야 되는 인사를 하고 밀라는 거야 진짜. 아무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아무튼 왜 함부로 남의 차를 미냐? 네, 그게 그 경비원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주민분들한테 했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잘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왜 화를 내는지, 왜 사람을 때리는지. 자, 강명수 기자가 이 보배드림 댓글 읽어주세요. 보배드림의 티블루님께서 가해자가 조직원 풀어서 묻어버리겠다고 했다는데 어떤 인간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이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맞습니다. 어떤 분이라고까지 일단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 이분은. 무슨 연예계 무슨 프로듀서라는 그런 네, 맞아요. 그게 네. 맞아요? 뭐 거기까지는 누군가의 뭐다 매니저로 뭐 일했던 네.
프로듀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불러야 연예계 되는지 종사하는 맞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거네. 네. 근데 뭐 조폭 운운하면서 막 협박까지 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것도 그 풀겠다, 뭐 경비원분이 어쩌고. 그 형님하고 그 주민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너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 애들 풀어서 하면 뭐 금방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첫 한 번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이중주차로 첫 다툼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심 씨가 경비원한테 뭐 폭언을 가하고 네.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 네. 거죠. 그 일지에 따르면 그 처음에 이중주차 문제가 있었던 게 4월 21일이고 이분이 격일로 근무를 하세요. 그러니까 21, 23, 25, 27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날마다 다 있었어요, 일이.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1일은 이렇게 폭행이 있고 뭐 끌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 23, 25는 너 내가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거 협박을 하고 예. 그 건으로 네. 그냥 계속 그냥 너 왜 내가 자른다고 했는데 너 왜 아직도 근무하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27일에는 이제 급기야 가가지고 뭐 이제 코뼈 그 부러뜨릴 때까지 때렸다는 거죠. 27일은. 미친놈이야. 기사를 보면 네. 처음에 이제 주차를 하다가 남성이 다가와가지고 좀 갈등 상황이 빚고 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막 옷을 끌고서는 막 어디 데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게 거잖아요. 27일. 다 다른 날이에요. 네, 다 다른 날이에요. 이게 진짜 악의적인 괴롭힘이죠. 그렇죠. 특히 이분 근무할 때만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네. 이게 내가 나오면 그 사람이 언제 또 들이닥쳐 나한테 뭐라 할지 해코지할지 모르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근데 또 입주민이니까 함부로 하기도 사실 힘드신 상황이었을 거고. 진짜 출근하기가 그러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매번 있었으니까 내가 출근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이랑 뭔가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으니까 그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이 심 씨는 몇 살이에요? 가해자. 71년생이니까 나보다 49? 49시. 네. 이 경비원분은 몇 살이시죠? 지금 딱 60 되셨어요. 10살 차이 네. 정도 나시는구나. 자, 여기 폭행 관련해서 우리 오규정 기자가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이버에 JKH8땡땡님이 눈물 난다. 맞으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너는 나이 안 먹냐? 어디 가서 니네 아버지도 이런 대우 받으면 좋겠냐?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다. 이 나쁜 새끼야. 네, 다음 댓글도. 덕후에서 무명의 덕후님이 저 새끼는 진짜 심지어 CCTV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찾아서 때리고 그랬다며. 네. 아, 아니 이렇게까지 왜 사람을 왜 때리는 거지? 이거는 진짜 치밀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CCTV.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폭행이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CCTV 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셨대요. 경비원분이 형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 그리고 실제 그 화장실 안에서 네. 폭행이 뭐 이뤄졌다고 네. 하잖아요. 네. 거기는 경비실 내부는 저희가 그 CCTV 확인했을 때는 들어가는 것까지 나와요. 아 둘이 같이 네, 들어가는 막 거예요? 끌고 뭐 들어가고 이런 거는. 그리고 맞고 이분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한다든지. 아 진짜? 예. 왜냐면 거기는 누가 뭐 CCTV가 안에 없으니까요. 본인이 보기에는 최적의 장소겠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날 경비원은 경비실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까지 부러졌다는 게 유가족과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들어간 시간이 한 10분이 넘는다고 이제 그동안에 그것을 계속 때린 거예요. 얼굴을 아주 헛개갖고 그러시고. 주민분 말로는 뭐 10분 정도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막 코뼈 아작이 날 때까지 코뼈 부러진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처음에는 붕대도 안 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전 처음 알았는데 코뼈가 부러져도 일상생활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화타임 이즈 나오. 네.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보면은 그 현장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경비실 가면 정말 좁던데 화장실도 그렇고. 좁죠. 남자가 한 병수 선배랑 네. 연욱 선배랑 두 분 들어가시면 좀 꽉 꽉 찰 차고. 정도. 혹시 그 심씨, 그러니까 가해자 심씨가 좀 덩치가 큰 편인가요? 저는 사실은 전화만 해가지고 보진 못했는데 주민들 말로는 덩치가 크대요. 크고 뭐 그 숨진 경비 아저씨 분도 사실은 뭐 덩치가 작거나 그렇지는 않으신데 성정 자체가 이제 뭐 주민분들이 얘기할 때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우선은 뭐 남한테 뭐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덩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네. 그 유서를 남기셨어요. 짧은 내용이긴 한데 그 유서 다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누구누구 누님 감사해요. 저 도와줘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 너무 억울해요. 누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쓰신 글씨 보면 아시겠지만 막 되게 막 유려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삐뚤빼뚤 정말 근데 되게 하나하나 열심히 쓰시는 그런 필체인데 어떻게 이 유서 보고 참 많은 분들이 네. 아니 이렇게 착한 분이고 지금 뭐 이정은 기자 말한 대로 뭐 덩치가 작아서 얻어맞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런 분을 그냥 그 둘게 팬 건데 여기 파이쿡 댓글 우리 정윤 기자 좀 읽어줄래요? 4페이지 밑에 있는. 파리쿡의 이응이응님이 삐뚤빼뚤하게 어설픈 한글로 쓴 유서 보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저런 작자들에게 꼭 벌을 주세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요. 네. 뭐 머슴놈이 네. 그러면 되겠냐 막 이런 식의 정말 폭언.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 상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왜곡된 생각에 가득했던 그런 대화고 저는 이 유서 보면은 이게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네. 글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마지막에 남기는 글이 억울하다라면 그거는 정말 뭔가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기 유서에서 그 감사하다고 한 누님은 어떤 그 누님은 네.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에 슈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슈퍼의 사장님이신데 네. 이분이 되게 발벗고 많이 나서서 알게 되신 이후에는 주민분들한테 이 사람 문제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입주민 뭐 대표들 15명을 모아가지고 이분을 폭행한 경비원분을 사람을? 아니요 경비원분을 경비원. 이제 다쳤으니까 병원에도 입원시키고 변호사도 아. 선임해주고 뭐 그런 분이세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기 전에 이제 그동안 감사했다.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족분들은 그럼 형님이 제일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 유족분들은 좀 어떻게 뭐라고 좀 하세요 이정 기자한테 접촉을 했을 때? 우선 따님들도 만났어요. 다만 인터뷰는 직접적으로 안 하시려고 해가지고 네. 그냥 얘기만 나눴는데 어. 제일 좀 마음 아픈 거는 이 아버님이 원래 입원을 해 있던 상태였거든요. 5월 그래요? 5일인가부터. 왜요? 그러니까 여기 코뼈 부러지고 또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발로 밟아가지고 다리 여기 뼈도 부러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뭐 이제 다친 데도 치료를 해야겠다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새벽에 갑자기 본인이 혼자 나와서 집으로 이동을 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다리를 깁스한 채로 네. 병원에서 나오셔서 그래서 딸이 생각할 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아버지가 왜 그 새벽 2시에 병원에서 굳이 나와가지고 아픈 집까지 몸을 가면서, 이끌고 예.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 당시에 따님이 두 분인데 한 분은 같이 사시거든요. 근데 따님 얘기로는 이제 아르바이트 때문에 당시에 집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너무 먹먹하다고 얘기를 좀. 진짜 따님분들 진짜 네. 악몽 같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생활 하면 사실 이렇게 누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쵸. 우리 가족을 괴롭힌다는 건 사실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놈이 진짜 잡히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정말 참 그 분노와 이걸 억울함을 진짜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저는 진짜 이게. 그 형님한테도 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뭐 맞았을 때부터 막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좀 며칠 뒤에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그 근방에 사세요. 그러니까 병원 이분이 입원하셨던데 바로 뒤에서 형님이 음식점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서 나왔으면 형한테도 한번 들렀다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이렇게 갔다 해서 형님도 되게 마음 아파하시죠. 그 이 심씨 네. 가해자 심씨가 경비원 최 씨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니네 형이 널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형이 널 때려서 코뼈가 부러진 게 아니냐. 그걸 왜 나한테 내 탓을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형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이 형이 좀 되게 괄괄하시고 덩치도 좋으시거든요. 전화를 한 거죠. 뭐 나랑 만나자. 내 동생한테 자꾸 이러는 이유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형은 안 만났대요. 끝까지. 네. 그렇게
그러면은 너희 형한테 맞은 거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자기가 문자를 한 거를- 남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일부러? 네. 어. 그러니까 따님들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휴대폰을 봤을 때 처음에는 오해를 했대요. 자신의 그 큰아버지를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홍선 그러니까.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보낸 거예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보면 꼭 이렇게 누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나서 보면은 당한 분들은 되게 착하게 잘 살아오신 분일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입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분도 되게 다른 입주민들은 굉장히 좋게 보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00이면 100 다 되게 좋은 소리를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추모 뭐 이거 했을 때 촛불 그걸 했을 때 웬 이제 제가 아저씨 한 분이 계셔서 섭외를 한번 해보려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인터뷰? 네, 자기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다. 요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파트 밖에 있는 길에 담배꽁초도 맨날 주우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기억에는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도 딸 둘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트 내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분들도 되게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아니 그 음식물 쓰레기가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굉장히 청소를 깨끗하게 줘가지고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게 생각했다고 평소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들이 이분을 되게 더 기억을 하는 이유가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랑도 어머님들도 약간 비교도 하게 그렇죠.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보다도 너무 깨끗하게 그 음식물 쓰레기장 잘 안 치우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치우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린 아이들한테도 존칭해가지고 아, 정말? 말씀하시고, 네. 자, 우리 루리앱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MN1010JH님이 평판이 좋은 분이셨네라고 써주셨어요. 실제로 경비실 앞에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추모를 하는 의미에서 메모를 많이 붙여오셨는데 임시로 마련된 경비실 앞 추모 공간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손편지들이 가득합니다. 이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까지 먼저 나서 청소할 정도로 근면 성실했다는 최씨. 입주민들은 그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새벽 4시 이럴 때 되면 여기 다 쓸고 계세요. 그거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쓰시냐고 너무 안 피곤하시냐고 그러면 이거 내가 이렇게 좀 2시간이라도 쓸어야지 그 다음 경비 아저씨가 좀 편하다고. 아저씨의 착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네요. 좋은 곳에서 편히 잠드세요. 또 착하시고 선하신 경비 아저씨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이 떠나보내게 되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짜 이게 골 때리더만. 네이버의 SAMY 땡땡땡땡님께서 가해자가 맞고소를 했다지요. 양심이라는 건 이미 개져버린 잡것. 쭉. SANH 땡땡땡땡님께서 악질이구만. 2천만 원을 요구해 가짜 진단서를 가지고 협박까지. 클리앙에서 똥끌님께서 쌍방? 개새끼가 피해자 죽었다고 개소리하네. 검찰 새끼들아 니들이 할 일이 이런 놈들 잡아 쳐넣는 거다. 네. 이 고소를 했어요. 네, 이 과정은 쌍방이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경비원분이 주민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님도 고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월 28일쯤 고소를 해요. 그 코뼈가 다 부러진 다음 날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같이 명예훼손이랑 모욕으로 맞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거기 같은 경찰서의 수사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뭐 전화를 했나 했더니 이분이 아직 소환 조사는 안 했거든요. 나도 사실은 맞은 사람이다. 나 쌍방이다. 나도 맞았다. 난 때리기만 한 건 아니다. 나도 맞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다. 이러면서 나도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제가 아까 앞서 이제 뭐 제보가 들어왔는데 조금 취재를 느리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한테 처음에 확인을 했었어요. 이게 고소가 그렇죠, 들어갔다고 해야지. 해서. 그랬더니 경찰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제가 경찰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아무리 봐도 쌍방인 것 같다. CCTV상 명확하게 뭐가 안 나와서 자기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고 뭐 기사를 쓰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 이게 뭐 쌍방인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미 피해자는 돌아가셨고 CCTV나 증거 이런 거는 명확하게 명확하지 막 않고. 그 가해 폭행하는 그 장면이 직접적으로 네. 찍힌 거는 없는 멱살잡이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가해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만든 자살까지 몰아붙이긴 그 심씨 가해자분이 본인도 이제 억울하다고 맞고소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달라 이런 이제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했는데 이거는 왜 2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은 갑자기 진단서를 어느 날 이 아저씨한테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몇몇 내용은 좀 지워져 있어요. 지운 채로 나 너 때문에 이렇게 다쳤으니까 나 2천만 원 너한테 요구할 거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 내가 안 때렸는데 자꾸 이런 걸 네. 당하니까 존나 억울한 네. 거죠. 그리고 일단 뭐 생돈 2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실 그쵸. 예, 막막하죠 사실. 그게 억울하다는 거구나. 너무 웃긴 건 이분이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심 씨가. 심씨가 네. 기사를 쓰고 가해자 나서 심씨가 근데 이 가짜 진단서 아버님께 보낸 거 그걸 저한테도 보낸 거예요. 내가 맞았다. 네. 근데 저는 그 원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유족한테 보내면서 이분이 날짜를 안 지운 걸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갖고 있었는데 2019년 8월 달에 뗀 진단서예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대꾸는 못 하겠고 해서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진단서 뗀 날짜를 확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제대로 된 진단서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겠대요, 저에게. 나중에 보냈어요, 또 뭘 하나. 네. 추가로 떼가지고. 네. 형님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던 거는 내가 평생 태어나서 누구한테 이렇게 맞고 뭐 이런 적도 없는데 그냥 어이없이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했는데 그냥 때렸고 그 뒤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약간 못 참겠다. 그러니까 그런 폭행이 괴롭고 수치스러운 그쵸. 이유가 가장 컸다고 그쵸, 보여지네요. 그쵸. 그리고 그런 이제 거죠. 플러스 그 2천만 원에 대한 억울함.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 아까 방금 뭐 문자를 그 가해자 심씨랑 네. 문자도 주고받았다가 통화도 했다면서요? 통화도 어떤 했죠.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통화해보니까 어때요? 뭐래? 첫 번째 통화에서는 저는 KBS 누구다라고 밝히니까 뭐 경비원 뭐 이거 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한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남겼죠. 이런 주장들이 있고 나는 반론을 들어야 된다. 오늘 리포트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답이 계속 없었어요. 그러더니 뭐 이건 쌍방 폭행이고 명예훼손이랑 모욕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섣불리 기사로 다루지 말고 나중에 다루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했죠. 하여튼 받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 맞냐 이랬더니 자기는 쌍방이라고 계속 기사가 나간 해요. 뒤에는 다른 반응이 없어요. 했죠. 그날도 엄청 괴롭혔어요. 뭐라고? 문자로 막 계속 뭘 보내고 진단서도 보내고 아까 뭐 어차피 음악 뭐 이쪽으로 일하는 분이라는 게 이미 나왔으니까 자신의 자신의 뭐 40년 음악 인생이 너 때문에 끝날 것 같다. 나도 이제 40년 음악 인생을 접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씨발 60년 경비원 인생 어떡할 건데. 자기도 죽겠다는 거야? 뭐 너 그런 때문에 나 거죠. 죽고 그런 싶다는 뉘앙스였어요. 그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웃기다기보다는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캡처를 해놨는데 뭐 뭐라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줄의 기사보다 선정적 기사에만 초점이 맞춰진 돈버리식 급급 기자님의 기사의 염증을 느끼며 이제 40년 음악 작업에 모든 걸 내려두려 합니다. 라고 근데 저에게 왔어요. 되게 비장하시네. 네. 아, 근데 그분의 진단명은 뭐예요? 나중에 새로 새로 발급받은 진단서는 5월 4일자로 발급을 받았는데 네. 그때 가서 뗀 거에 따르면 상기 환자는 작년 교통사고 이후에 뭐 경추 등의 뭘 치료를 했는데 이후에 4월 27일 정도에 상대방이 밀어서 뒤로 넘어졌음. 그래서 좌측 뒷목 및 어깨 통증 저림이 심해짐. 이게 어디서 뗀 진단세? 무슨 병 한의원이요. 한의원? 네. 그러니까 1, 2차 의료기관이네? 네. 근데 한의원이 이분이 뭐 상대방이 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냥 얘기하는 대로 본인 얘기를 보통 그냥 쓴 써주니까. 거죠. 참.
아니 아무리 쌍방이어도 폭행의 수준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잖아요. 그쵸. 이분의 진단서명은 그 예전에 다쳤던 데가 저림의 수준인 밀었으니까 거고. 때린 게 아니라. 그분의 이 사건의 진실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진단서는 솔직히 그냥 가도 떼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2주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 전치 2주는. 근데 이미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이 사람이 쌍방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다른 거. 반대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깨 저림과는 너무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진짜. 네, 쌍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리고 본인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 질질질 끌고 가잖아. 맞아요. 그런 게 그것만 있죠. 봐도 사실 쌍방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던데. 근데 이제 뭐 법리적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보자면 뭐 이것만 잡아도 쌍방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가려고 치기만 해도 쌍방은 뭐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아저씨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비원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주민분들한테 자꾸 쌍방이라고 뭐 얘기를 했겠죠. 뭐. 그러겠죠. 나도 나오려고 하다 보니 화장실에 뭐 이런 경비실에 가둬놓고 뭐 이러니까 아 줄기 패니까 나가야지. 밀치고 탈출해야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 탈출해야지.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분 되게 마치 자신 이거 보도 나가는 게 되게 자기가 되게 피해자인 것 같이 네.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정 기자한테 연락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이 40년 내려놓는다 이걸 했을 때 왜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기사를 잘못 써서 사람 하나가 죽나 막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뭐 이런 다 있지 막 이러면서 이걸 다 캡처를 해놓고 대답 안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전 좀 그리고 어이없었던 게 이 사람이 나이가 50살이잖아요. 네. 뭐 음악을 10살부터 작업을 했나 봐요.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음악이지. 그것도 웃겨가지고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게 이 유족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네. 방송에 나가서 유족분 형이 얘기를 할 기회도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방송에 나가고 하면서 동생 편히 가게끔 좀 해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자로 그 정관용의 CBS에서 나온 건데 인터뷰했는데 그냥 거기서도 죄송하게 됐다 이 한마디가 끝이래요. 형한테 전화 와서 죄송하게 됐다. 죄송하게 됐다. 네, 이렇게 죄송하다도 한마디 하고 아니야.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형이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왜 동생 그럼 그렇게까지 때렸냐 라고 그거 물어보는 와중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 뒤부터는 아예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아마 태도가 크게 변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보면 느낌이 있잖아. 약간 네. 이 사람 말투나 그리고 그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연예계 뭐 이런 거 종사를 해서 그런지 명예훼손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운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날. 그래서 저도 뭐 나도 같이 걸겠다 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법을 잘 모르거나 이런 분들은 뭘 걸겠다 하면 무서울 수 있잖아요. 계속. 근데 아저씨한테도 계속 지나다니면서 내가 가만 안 둬. 뭐 명예훼손으로 걸 거야. 경비 아저씨한테 계속. 저는 그게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출근 날마다 와가지고 네. 사람을 계속 이렇게 궁지로 모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네. 거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이 심씨 처벌해야 된다. 처벌 진짜 세게 해야 된다. 너무나 화가 많이 난다.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 클리앙 댓글부터 우리 오기정 기자가 좀 읽어줄래요? 클리앙의 깍공이다님이 폭행한 놈은 살인한 것과 다름없네요. 꼭 강력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보배드림에서 김기정입니다님이 반드시 구속시켜서 협박 살인으로 평생 못 나오게 해야 된다. 네, 이분 이 가해자 심씨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지금 경찰도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초 조사가 다 끝나고 이 사람도 뭔가 좀 불러보고 해야 상해인지 뭐 폭행인지 아니면 뭐 살인인지 아주 강하게 가면 그거를 더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선은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금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쉬울지 느끼는 이 모르겠어요. 공분의 감정만큼의 아니죠. 처벌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확실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오늘 뭐 타사에서 기사가 저도 뭐 단신 기사를 그렇게 쓰기도 했고 근데 그거는 그냥
형사 절차상 그렇게 네. 검토를 한다는 거지. 네. 이게 실제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건 아니고 경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좀 더 봐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 같은 게 폭행이나 뭐 이런 네. 게 더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그쵸. 입장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럼 본인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졌겠어? 말이 안 돼. 그쵸. 어머님 소유 집이라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뭐 세를 계속 주다가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저한테 기억 남는 그 문자가 그거였어요. 뭐 갑질이라고들 쓰는데 나는 집 주인이 아니다. 근데 왜 갑질이라는 말을 붙이냐는 식으로 이뭔 개소리를 계속 그렇게 하지. 네. 소리야. 진짜. 네, 하여튼 정말 당황스러운 네. 당황스러운 심리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 이 민주적이고 발전된 형법 체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 증거와 정황이 더 필요한 불행한 상황이 된 건데 법리와 뭐 이런 게. 직관적으로 이건 정말 옛날에 저 중세에 있었던 명예형 같은 게 마땅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이게 모든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건 기자 같은 거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신고되는 사건이 주치폭행, 네. 술 먹고 누구 때린 거. 그 조사해 보면 거의 다 쌍피, 쌍방 네.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운 거 이런 게 제일 많으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경비원을 때린 거고 이게 되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건인가라는 판단을 경찰 입장에서 정말 면밀하게 하기가 잘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고소인을 조금 더 일찍 불러서 조사를 좀 해봤다면 왜 사람을 보면 저는 느낌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28일에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 조사를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변호사랑 좀 그 일정을 조율을 했던 걸로는 아는데 이분이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가 막 뛰어야만 이게 진행이 되고 이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워낙 신고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참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일이 많죠. 경찰분들은 얼마나 정말 불철주야 바쁘게 일을 하십니까? 진짜 그것도 뭐 저희가 충분히 뭐 감안을 해야 되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참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 변호사분도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통화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 선임을 네. 했다는 변호사. 뭐 이제 이분한테도 마지막으로 뭘 남기셨나 봐요. 문자 같은 거를. 변호사한테. 네. 저는 이제 돌아가신 날, 그날 통화를 했으니까 자기가 너무 좀 마음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5월 6일 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4일 전쯤에 변호사랑 면담을 했어요. 이거를 뭐 내용 증명을 언제 보냈지? 그 보내기 전날 내용을 변호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만났을 때 그냥 나 하나가 없어지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호를 마음에 보내는 거죠.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마음에 걸리지. 이게 네. 내가 그때 어떻게 했으면 이분이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런 후회를 계속 이분도 변호사분도 그쵸. 맞아요. 마음에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변호사분이 저한테 이 심씨를 좀 만나기 전에 유의해라, 혼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네. 이유가 내용 증명을 5월 7일 날 보냈거든요, 이 사람한테. 근데 보통 보내면 보통은 변호사한테 연락이 잘 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연락이 왔대요, 그 사무실로.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나 쌍방이라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뭔가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좀 같아 알고 보인다. 약간 갱짜 부리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얘기를. 진짜 기사도 보고 지금 뭐 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도 도대체 이 심 씨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짜. 괴롭힌지 진짜로 이해가 너무 안 가요. 단지 그 이중 주차 그거 네. 말고 또 뭐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뭔가 언쟁을 하면서 좀 감정이 격해진 뭐가 있었나? 그거는 근데 CCTV 상에 이제 거의 보자마자 막 지나가던데? 이렇게 이것만 남아 있어서 행동만 남아 있어가지고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CCTV를 자세히 보면 아저씨가 차를 왜 밀고. 치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동작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돼 일로 있어서. 이렇게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밀었다 이렇게 하는데도 막 멱살 잡고 뭐. 근데 이중 주차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치우도록 해놓은 거잖아. 네, 다 아까 얘기했어. 그 얘기했어.
와타이미지 있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비극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언론들이 귀를 안 기울이다가 누가 죽으면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꼭 이러고 이제 유족분들은 그런 말씀, 누가 죽어야 이렇게 인터뷰하러 오냐 이렇게 원망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참 기자로서 참 할 말도 없고. 근데 이렇게 이 경비원분들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처우나 갑질로 인한 이슈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진짜 거의 한 사회부를 한 기자라면 거의 한 번씩은 다 맞아요. 네, 저도 한번 보고 취재해 본 있고.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 취재했어요? 저는 미스터 피자 회장이 아. 전 회장이죠. 네. 그 식당에서 그 식당의 경비원을 이렇게 뺨을 때려가지고 근데 그때는 경비원이 굉장히 대처를 잘했고 실제로 CCTV에 그 때리는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미스터 피자 완전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네. 그때 오너 리스크 이슈가 확 터지면서 네. 저도 예전에 이건 약간 뭐 갑질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경비원 분들이 계시는 아파트에서 거기서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경비원분들 다 이제 해고하겠다 네. 이런 게 도니까 이제 그 아파트 계신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 주민분들이 우리는 이제 경비 아저씨가 더 필요하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막 붙이는 그런 훈훈한 미담.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 철회됐어요. 그래서 경비분들이 계속 일하시게 되신 그런 케이스 출했었는데 참 그때도 그렇지만 참 우리가 여기도 이 사람이 뭐 문자에도 나오지만 무슨 머슴이 머슴한테 내가 뭐 이런 거를 당하고 막 이런 그런 머슴 뭐 이런 말을 자꾸 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거는 진짜 갑질이고 지금 뭐 여기 머슴 이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회의에서 에어컨 설치 논의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갑질이라 공부는 하지만 일상에서 내 관리비 조금 한 몇천 원 더 띄워주기는 아까워하는 그 마음도 사실 갑질의 일부예요. 이렇게 맞아요. 공분을 하는 저 댓글에 숨어 있는 그 여론이 과연 이 갑질과 정말 자유로운 상태로 이렇게 그냥 정말 이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는지는 한번 다들 되돌아보셔야 돼요. 경비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수시로 보거든요. 그 주말마다 분리수거 저희는 제가 사는 곳은 토 1, 2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그때마다 고성이 나요. 뭐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관리비를 주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꾼 내지는 더 심하게 표현하는 게 머슴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만 안 썼다 뿐이지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는 말 자체가 그런 의식의 발로잖아요. 다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경비원들의 이런 사고나 폭행이나 이런 이슈가 반복될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경비원 처우 개선인데 맞아요. 그 부분은 그냥 계속 갑질과 폭행 이슈로만 묻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를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보면 우리가 이 가해자 심씨에 대해서 죽일 놈, 나쁜 놈, 손가락질 다 하고 한바탕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법적으로 뭘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한 사람들 일상의 예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 문제고 사실은 배려의 문제가 사실 제일 첫 단계인데 이거부터 가지는 마인드 자체가 저 사람은 나의 일꾼, 내가 돈 냈으니 그만큼 막 부려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다들 조금씩 있는 게 문제인 거라서 이게 무슨 입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치면 직장인들도 다 머슴이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노조도 경비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보통 월 단위로 계약하고 그죠. 그렇게 가장 하지 않나요? 비정규직 분들 중에서도 네. 제일 좀 노동 조건이 열악한. 그러니까 완전 주민들한테 의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2014년에도 한 압구정 아파트에서 입주민 갑질로 인해서 경비원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서울 노동권익센터 보고서 보면요, 입주민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당했다라는 경비원이 20% 정도였고 한 달에 평균
8번 넘게 부당 대우를 당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KBS 페이스북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좀 읽어주세요. KBS 페이스북에서 홍은표님께서 차별금지법, 갑질금지법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이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변호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법이 많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공동주택관리법 거기에 경비원 등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뭔지 혹은 네,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좀 그냥 별로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있으나 마나한 네, 법이라는 하셨습니다. 얘기네요. 그거 자체도.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 네. 말이. 이게 사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네. 때 기본적으로 가진 마음의 문제고 사실은 이게 그쵸. 배려의 문제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건 법으로는 사실 뭐 폭력 이거 형사법이 이미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경비원분들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런 어떤 맞아요. 부당한 대우를 계속 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스트레스는 사실 막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막 일진이 막 매일 막 왕따 시켜 괴롭히고 이런 거에 비할 정도로 되게 큰 고통과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 취재를 하면서 경비원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 막 참외도 갖다 주시고 되게 좋은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개 중에 이렇게 정말 특이한 분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고. 그 보면 그 정년 퇴임한 이후에 이제 경비원으로 일했던 경험에 대해서 다룬 그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경비원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가는 소수가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경비원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이들은 5% 정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소수라고 해도 이들의 괴롭힘은 진한 후유증을 남겼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입주민분들은 사실 좋은 분들이 많고 사실 경비원분들 되게 잘 서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5% 정도 꼭 보면 회사에도 KBS에도 그 미친 기자들 있잖아요. 한 KBS 미친 기자 한 5% 넘는 것 같은데 그 후배들 괴롭히는 걸로 재미로 살아가는 정상 아니에요? 5%만 정상인가? 아무튼 그렇게 후배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가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직장인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새끼가 회사에 있지?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을 텐데 입주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경비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인격 모독하고 말 함부로 하고 때리고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후유증을 크게 남긴다는 거죠. 진짜 슬픈 말이네. 소수라 해도 이들의 괴롭힘은 진한 후유증을 남겼다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몰아붙인 거잖아요. 몰아붙인다는 건 정말. 저는 사실 더 슬픈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우리 이런 내용을 보고 반성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분들이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구독자분들이다. 굳은 믿음을 갖고 네,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17만 2천 분은 아예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꼭 이런 거 안 보고 정말 못된 마음 가진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참여할 기회도 없다. 참여 애초에 안 한다. 참여할 거면 대기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지도 않아. 참 그 심씨가 자신의 뭐 40년 음악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본인이 그래도 100% 기여는 아닐 수도 있겠죠. 뭐 90%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기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이에요. 인간적으로. 정말 무릎 꿇고 울면 정말 참여를 하진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쌍방이라는 둥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자한테 뭐 오보면은 뭐 가만 안 둘 테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배가 너무 흥분하셔서 본인의 말을 다 하고 있어. 혼자 분위기 막 흥분했다가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렇습니다 하냐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은 정말 대책이 뭐가 나올까? 전 정말 이러고 사실 기자들도 이런 걸 고민을 해야겠지만은 정말
정말 정치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사회적 울타리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반성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야. 이거 보는 분들은 다 착한 분들이라니까. 이런 일 안 해요 대부분. 저는 경비원 처우 개선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경비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고수익이 보장되면서 그 존경받을 만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네, 거를 네. 좀 알려드려야지. 제가 그 취재 마치고 어저께 밤인가 돌아올 때 좀 씁쓸했던 게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오셨어요. 이분 이후에. 근데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명함만 드리고 왔거든요. 혹시 저 사람이 괴롭히면 알려달라고.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게 너무 약간 좀 그렇죠. 네. 그럼 당한 다음에 알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씁쓸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하고 에어컨 없거나 아니면은 뭐 화장실에 뭐 전자레인지 놔두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는 절대로 일 못하도록 노동 구조 바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참 뭐랄까 뒷말이 씁쓸한.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분들은 뭐 다른 수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전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명 사회는 사실 이게 무슨 내가 너보다 힘 세다고 남한테 막혀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문명 사회인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힘 세다고 막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야만 사회고 그러지 말라고 시스템과 교육과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지키려고 검찰 경찰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좀 잘 수사하셔가지고 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 기자 이거 오늘 그래서 뭐 대일기 오늘 처음에 뭐 나오려니까 본인이 말을 잘 못한대. 말 너무 잘했는데. 뭘 너무 잘해. 처음 나온 건가? 네. 근데 오늘 뭐 처음 출연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건을 좀 취재하고 나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쌓이지 마. 예, 막 그런데 이거를 기사에 또 다 담아낼 수도 없잖아요. 맞아, 사실 뭐 다 그런 협박 문자 이런 것도 저도 쓰고 싶었지만 뭐 못 쓰고 이랬을 때 너무 막 답답하고 이랬는데 그게 여기 나와서 얘기하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같이 공유하고 더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여기서 1부 마치고 로고 듣고 이 뉴스 홈이 코너하고 무지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시간 금방 지나갔네. 너무 잘하네.